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연예보험 사용설명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배승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가 변액보험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시리즈로 찍고 있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롤로그를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네. 첫 번째로 책 소개를 좀 해드렸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꼭지의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제목이 뭐냐면 엄마 따라 가난 간다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는 하는데 네. 엄마 따라 가난 간다는 이 말은 무슨 의도로 쓰셨나요? 네. 제 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얘기예요. 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요. 아이 방을 물으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어깨너머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얘가 이상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편법이라든지 꼼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운 대로 풀지 않고 이상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단을 쳤어요. 굉장히 크게 야단을 쳤어요. 왜 왜 공부를 제대로 배운 대로 해야지 왜 이상하게 네 맘대로 그렇게 푸느냐. 꼼수를 쓰냐. 예.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네네. 애 공부하는 걸 내가 간섭하면 안 되겠구나. 아하.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아차 나는 그래 이게 벌써 30년 전 사람이지 내가 이걸 배운 적이 정말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이제 애 공부하는 거는 이제 학원을 보내든지 뭐 개인 과외를 붙이든지 그래서 이제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를 했지 애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먼저 애를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왠지 배승현 대표님 수학 네. 잘하셨을 것 같은데. 괜히 아주 나섰다가 망신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게 애 인생을 오히려 망칠 수 있겠다. 오히려 애 사고에 혼동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공감이 갑니다. 분명히 저희 부모님 세대와 저희는 다른 세대고요. 네네.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 역시 또 저와는 다른. 적어도 보통 뭐 아빠와 자식 사이는 뭐 최소 25년, 30년, 그렇죠. 35년 네. 갭이 생기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데에는 네. 환경의 어떤 그 변화가 제일 큰 걸까요? 그럼요. 모든 게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네. 네, 특히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금리거든요. 네네. 혹시 2015년도에 드라마 나왔던 거 응팔이라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예. 저도 응답하라 1988. 네네네. 저도 그때 즐겨봤던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네. 온 국민이 다 사랑했던 네. 드라마죠. 거기서 성동일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덕선이 아빠죠? 네네. 기억나세요? 은행원. 네. 덕선이 아빠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금리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15%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세대랑 자녀 세대는 통상적으로 약 30년 정도? 요즘은 또 이제 결혼을 또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네네. 그러면은 부모님 세대가 지금 60세인 부모라면은 30년 전에 금리가 몇 %였냐면은 한국은행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10에서 14% 정도 사이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30살부터 40살 정도까지 네.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내가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에서는 10에서 15% 수준으로 자산을 형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40세부터 50세가 되는 시점, 요때는 금리가 조금 내려서 4에서 한 8% 정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네네. 그래서 자산을 10에서 15% 정도의 형성을 해서 이제 4에서 8% 정도의 금리로 자산을 증식했던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금리가 이제 4%, 3%, 2%, 1%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에 와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부모 세대는 그런 10% 이상의 금리에서 살았고, 근데 네. 이제 자녀는 지금 1% 금리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어떤 금융 인생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의미가 있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부모님께 여쭤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한테 부모님이 물어보잖아요. 네. 예. 근데 현재 최첨단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 부모님이 감나라 배나라 뭐 이런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들 네. 야 그냥 은행에 넣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15% 20% 이런 걸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라고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20대들한테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죠. 네네. 이 제목이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엄마 따라 네네. 가난 간다는 게 엄마 따라 엄마처럼 재테크를 해서는 곤란하다. 네. 맞습니다. 금리가 지금 초저금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네네. 현실이에요. 누구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지금 현재 금리 또는 금리 이하를 유지를 하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거는 예상하는 사항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이 금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가 어딜까요? 은행, 증권, 보험사 중에서. 보험사인가요? 보험사예요. 왜냐하면은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초장기 상품을 다루는 그렇죠. 금융회사예요.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는 상품이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장기 금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분석을 해야 되는 데가 보험회사예요.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 고객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최저 보장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험회사에서 최저 보증률을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이 이미 왔거든요. 다른 세상에는 이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메시지 정말 그 공감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건 친구 따라 강남에 투자하면 부자가 됐겠지만, 그죠? 지금은 엄마 따라 투자하면 미안하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책을 또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